안녕하세요, 지인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짜 비가 많이 오는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잘 알지만 그래도 네.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엘로크를 운영하고 있고,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김지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더 지희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되긴 했는데 아, 네네. 네, 다이어리를 무려 14년이나 쓰셨다고. 맞아요. 혹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기록하신 것들 뭐 네.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네네. 이게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게 2020년도 오. 거예요. 이제 그 책을 처음 접하기 시작하면서 그쵸, 그쯤이죠. 월간은 대체적으로 막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진 않네요. 중요한 것들, 네. 해야 되는 것들만 딱딱 맞아요. 체크하시고. 이때는 왜냐면 트레이너 시절이었기 때문에 매일의 그냥 출퇴근 그 안에서 그냥 어떤 분들 수업이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일간에서 PT 수업들을 이렇게 적어놨었고요. 나의 이제 그 수업 스케줄을 그쵸. 이렇게 적혀 있고. 네.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스케줄인 거고 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책 읽으면서 필사했던. 필사하시고 네.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내 생각도 적고. 네. 너무 좋다. 이렇게. 네. 이제 요게 네. 스튜디오 오픈 이후로 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서 보고 이 타임 트래커 형식 다이어리를 좀 쓰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뭐 어떤 브랜드가 있나요? 이게 3P 바인더라는 그게 브랜드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간이 있고 그쵸. 위에는 투두 리스트가 있고.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데이로 이렇게 가는 거네요. 네. 주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를 폈을 때 일주일이 한눈에 보이는? 네. 좋네요. 맞아요. 일주일이 한눈에 보이니까. 네.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쵸. 아이고, 이땐 또 열심히 사셔가지고 경제신문도 위에 또 읽고 맞아요. ETF 투자도 또 하시려고 하고. 이제 이게 비교적 최근의 다이어리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버전인 거죠. 그쵸. 이거 좀 구겨지긴 했는데 그 읽은 책을 기준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다 붙였었어요. 이것도 되게 좋네요. 네, 책 제목으로. 요건 주간 아니고 영상에서 여기 봤어요, 이거. 네, 맞아요. 그 월간 포스트잇 잇의 시작이 되었던.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의 일정 관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읽은 책 리스트 네, 옆에다가 적어두고. 좋다. 명상록도 읽으셨어요? 너무 좋죠. 읽다가 조금 포기했어요. 어려워가지고. 명상록이 사실 일기인데. 네, 맞아요. 요 포스트잇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3M? 그 제일 노란 포스트잇 그거 있잖아요. 가장 많이 기본형. 무난한 기본. 근데 네. 이 포스트잇에 이렇게 할당하시는 용도. 네, 용도. 네, 그래서 이 포스트잇이 이제 하루 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월간, 일간.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네네. 군데군데 붙어 있어요.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때그때 자유롭게 붙이고 나머지 네. 빈 칸은 알아서 채우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붙이고 나머지 칸을 채우는 느낌으로. 네. 지금 이 다이어리만 봐도 너무 성실하다, 진짜. 그래서 요 다이어리로 이제 이 똑같은 공책을 제가 지금 4권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좋은 게 이제 그래, 이걸로 정착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 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보통은 월간, 주간, 일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다이어리가. 근데 그랬을 때 뭔가 뭐 한 3일 여행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 쓰게 되는 이 빈칸이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되게 중간에 쓰다 만 것 같고 약간 또 그런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쓰면 저는 막 꽉 채워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그 빈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네. 이제 그냥 이런 이제 원래는 얘가 이런 그냥 페이지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네.
그래서 이런 노트를 사서 그냥 내 맘대로 꾸미자 해서 네, 요거를 네. 이제 처음 샀었고 네. 이제 포스트잇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트가 한쪽은 무지고 한쪽은 네. 줄지인 거죠. 그쵸. 이게 뭐 브랜드명이 있나요? 이건가요? 양지사. 양지사예요. 네. 양지사에서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이 가죽 이 커버도 양지사 건 거죠. 네. 어, 이것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쭈르륵 봤을 때 뭔가 네. 되게 쾌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한 좋아요. 곳도 빠진 곳이 없이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꽉 차 있는 이. 이거 무슨 뭐 이런 제조사에서 네. 예시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거로 막 사진 찍은 것도 많이 넣어가지고 다니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은 거 넣고 네. 대단하다는 말밖에 계속 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여기서 어. 여기로 넘어오면서 네네네. 한눈에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는 거의 정리벽처럼 맞아요. 좀 깔끔하게 했었는데 음. 지금은 조금 메모의 느낌으로 약간 빈칸도 많고 좀 글씨체 자체도 러프해지고 많이 예, 이렇게 좀 메모식으로 좋네요. 그래도 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또 한결같이 이렇게 또 숨막히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컴포지션. 네. 이제 제가 저널링을 시작을 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짧은 한 단락,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로 정말 내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뭔가 이 지점은 내가 많이 공감이 된다. 내 언어로 좀 표현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딱 되게 지금까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제 안에 쌓였던 것들이 이제 뭔가 진짜 나만의 언어로 이렇게 남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쓰는데 보통 길게는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한 문장 쓰고 막 오래 생각하다가 조금 정리가 되면 막 쓰기도 하고 혹시 뭐 짧게라도 읽어주실 만한 내용이 있나요? 가장 최근에 쓴 것을 한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꿈꾼다. 꿈꾼다는 건 반대로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 왜 행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늘 닿을 수 없는 이상향처럼 그려질까? 사실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 늘 존재한다. 단지 우리의 한계적 시야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행복에는 조건을 붙일수록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 행복할 텐데, 만약 이것이 내게 있다면 행복할 텐데 하는 그 생각이 나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실력이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서 먼저 행복과 감사를 선택하자. 이런 글입니다. 와, 지인님만의 명상록을 만들고 계시네요. 이걸 그동안 쭉 해오면서 네. 그냥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그냥 팁,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쓰는 거. 뭐라도. 뭐라도 쓰는 네. 거. 그러니까 기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뭘 써야 될지 그것보다는 그냥 일단 좀 써보자. 뭐라도. 정말 어려우면 말 그대로 저가 그랬던 것처럼 필사라도. 그래서 일단은 쓰는 거. 그리고 이거를 저는 거의 24시간을 그냥 펴놓고 살아요. 네. 노트를 그냥 펼쳐놓고.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쓰고 일을 하다가도 쓰고 뭐 휴대폰을 하다가도 요새 인스타그램에서도 막 좋은 문장 누군가가 그냥 피드를 썼는데 너무 문장이 마음에 든다 아니면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든다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쓰기도 하고 업무를 정리하기도 하고 네. 그러고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네. 제일 중요한 건 기록을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했는가 또 진짜 변화가 일어났는가 네. 궁금했어요. 왜 트레이너에서 갑자기 작가로 전향을 했는지 갑자기가 맞는지 네. 이런 거? 아주 갑자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거기서 혹시 기록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게 일단 저는 신기했어요.
나는 그냥 되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건데 막 되게 신기해하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어쨌든 기록의 영향이 컸던 건데요. 항상 뭔가를 쓰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자기 탐구를 즐겨 했던 사람으로서 저에 대해 되게 잘 그래도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PT를 할 때도 그 센터에서 회원을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그 스타일과 성격을 잘 아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골랐던 것 같아요. 좀 회원님들을. 네, 그래서 나는 어떤 회원님이랑 수업을 할 때 제일 재밌나 그걸 생각했을 때 아픈 분들이나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나 또는 체중을 그러니까 너무 왜소하시거나 마르셔서 증량을 해야 되는 분들보다는 뭔가 단기간에 살을 뺄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크니까 저도 성취감이 있고 그래서 그때 바디 프로필 반이라는 거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회원님들과 같이 바디 프로필 촬영장을 가면은 항상 느꼈던 게 작가님이 촬영을 너무 못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항상 아이폰으로 회원님들 그냥 이렇게 스냅 사진처럼 찍어드렸어요. 그 현장을. 근데 회원님들이 다 항상 끝나고 나시면 하시는 말씀이 그 작가님이 카메라로 찍은 것보다 쌤이 아이폰으로 찍은 게 훨씬 잘 나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이 저한테 수업 시간에 진지하게 PT 수업을 하시다가 쌤 진짜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해보실 생각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건너가는 말로 그냥 뭐 하면 하겠죠.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진짜 저녁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조명, 카메라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그 현장을 봤을 때 그래, 저 사람도 작가를 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지만 과장 하나도 없이 그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 확신이 서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도움이 됐던 게 또 이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 나름 그 컨셉을 생각을 해본 거죠. 전직 헬스 트레이너 겸 피트니스 모델 여자 작가가 촬영을 한다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걸고 했을 때 뭐 대전에서 할 거고 막 어떤 항목들을 이제 그냥 혼자 상상을 하면서 책을 좋아하니까 서점 독립 서점을 해볼까 아니면 카페를 매일 가다 보니까 카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이게 아니라는 결론도 빨리 내릴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다 실제 내가 사업을 곧 시작할 것처럼 적었어요. 이걸 했을 때 어디에 할 거고 어떤 평수에 어떤 인테리어로 할 것인지 막 인스타 안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를 계획을 했을 때도 이렇게 되게 자세히 이렇게 썼었던 것 같아요. 오픈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이렇게 써보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 건지 예상도 해보고 카메라도 사야 되고 네. 뭐다 필요한 거 사야 되고 네, 그리고 컨셉은 뭐 어떻게 구상할 건지 이런 것도 써보고 그래서 그 회원님이 저에게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 해보면 잘하실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신 지 3일이 됐을 때 저는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네. 3일차 그게 네. 3일차였고 네. 와 3일차에 부동산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그림은 다 있으니까 이제 그쵸. 그 상상을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겁 없이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되게 오랜 시간 계획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경우들도 많은데 근데 그때 저한테 되게 그 용기를 줬던 그 어떤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모든 처음은 최악이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고 열심히 할 거지만 이게 굉장히 막 인생 역대급의 최선의 결과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일단 어쨌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처음 찍은 나의 사진 그 바디 프로필 결과물은 최악이 될 것이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적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좋은 게 그리고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이 머릿속으로 그 무명노트 대표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떠다니는 생각들이 저는 이 머리만으로는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손으로 써서 눈으로 봐야만 이렇게 정돈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까지가 가지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까지. 대단하십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사실 제가 계속 기록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하고 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능력이 시간에 대한 상상력인데 오. 인간만 유일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오. 우리의 신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오. 우리의 뇌는 네. 지금 1초에 거의 수십만 가지의 예측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걸 골라서 지금 행동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미리 미래를 예측하신 거잖아요.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쵸. 네. 그걸 이렇게 또 기록을 통해서 가시화시키고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또 계속 체크하시고 네.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고도화된 인간의 지능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신 거예요. 책 얘기를 은근슬쩍 계속 했는데 네. 좀 더 대놓고 이제 물어볼게요. 요즘 무슨 책 보세요? 요즘 보는 책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오, 사실 이게 네네. 다시 그 재독이라고 하죠. 읽은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맞아요. 에크하르트 톨레 맞아요. 네, 작가님의 책이고. 군대에서 정말 저의 영혼을 아, 보듬어 군대에서 주셨던. 이걸 읽으셨어요? 좋은 문장들이 정말 많지만 음, 결국 말하는 그 한 가지 중심적인 부분이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대개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 구조물의 일부,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아이다. 이게 너무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데 저는 아기 때부터 이렇게 쭉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실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나의 그 육신에 이 살덩이가 있고 그리고 내면에 영혼이라는 게 있다. 이걸 알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배워서 안 거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걸 혼자 깨달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살기가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때 아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그리고 혼잣말을 내뱉으셨대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머릿속이 번뜩인 거죠. 에? 내가 나로 사는 게 힘들어? 그럼 이 나와 이 나는 뭐지?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그러니까 다른 존재라는 거를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깨달았다는 게 되게 놀라웠었고. 그러면 기록과 독서를 이제 한 3년에 4년 정도 되게 정말 밀도 있게 하신 사람으로서 네. 기록이나 독서가 우리의 삶을 좀 바꾸는 물론 되게 다양한 요소를 바꾸지만 그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요소 우리 삶을 좀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이제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때에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자신이 잘 모를 때도 많고 내 생각이나 가치관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모든 면에서 막 다 이렇게 세워져 있진 않잖아요. 근데 글을 쓰면서 내가 그걸 직접 표현을 해봄으로 인해서 다시 깨닫는 거죠.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작가분이 계신데요. C.S. 루이스라는 그 나니아 연대기 소설을 쓰신 분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다독가셔요. 그래서 다독가이시면서도 읽은 모든 책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책 한 권을 보면은 그게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쓰신 책을 하나 보면 그 안에 어떤 책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책에서 나온 말인데 하면서 엄청 많이 나와요. 책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그분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언급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제 공감이 많이 됐던 게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네, 이 그 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게 되게
그게 뭐라고 표현할까?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대단하고 위대하고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가치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긴 나라는 사람의 이틀 그리고 나만의 그 관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내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방식대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고 하는데 그냥 내 백그라운드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내가 이만큼을 이제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이런 모서리로도 세상을 보고 또 이렇게도 보고 하면서 결국은 이게 점점 넓어지는 게 그 되게 몸으로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거든요. 저는 한 권 한 권을 읽으면서 그래서 진짜 책 한 권이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인데 저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그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나는 이게 100만 원이었어도 샀을 것 같다. 흔쾌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희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택했고 기록했고 살아가고 있고 뭐 말씀대로 어떤 나의 방향성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 요즘 그냥 가장 나한테 많이 하는 생각이나 말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이것도 조금 어떤 종교적인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가장 많이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냐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은 왜 연예인들도 이렇게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찍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요새는 많이 프리해지긴 했지만 그 정말 100% 자기가 혼자 있을 때처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떠올렸을 때 저를 이렇게 잡는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럴 때 상대에게 하는 나의 말이 걸러지고 또 삶에서의 어떤 행동들이 걸러지고 그러니까 저는 성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나 길을 가다가도 그 존재를 딱 떠올리면 뭔가 복잡했던 것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과연 내가 그 신의 존재 앞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나? 그 존재가 나를 지켜본다 생각했을 때 동일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희님께서 무병장수하셔서 네. 이제 100세까지 사셨어요. 100세 뭐 12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삶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고 다행히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힘은 있어서 네. 마지막 일기를 쓰십니다. 네. 그 페이지에는 뭐라고 쓰실 건가요? 일단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진짜 100살이 됐을 때 과거가 그 100년처럼 느껴질까 했을 때는 진짜 1초처럼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인생이 짧았다. 100살을 살았지만 그 일기가 뭔가 이렇게 막 뭔가를 남긴다기보단 그냥 저는 오히려 간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답으로 내려본 그 문장은